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 개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먼저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랜 가뭄 지역에 모처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다만 해안에는 기습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비가 효자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죠? 네, 이번 비는 중부보다는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메마른 논밭과 토양을 적시는 오아시스 같은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바닥을 드러낸 주요 저수지와 댐 저수유를 완전히 채우기에는 수문학적으로 여전히 아쉬운 양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약화한 뒤 유입된 저기압이 일부 지역에 기습호우를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래 이어졌던 곳에 기습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 붕괴 등 2차 복합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효자비와 호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내륙에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는데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올 걸로 보여 연휴 기간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동남권에도 사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연휴 뒤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말복 맞아서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기존 커피와 디저트 말고도 간편 보양 메뉴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영역 확장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SNS에 초계국수를 검색해봤더니 이처럼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들어있는 초계국수 후기가 줄지어 나옵니다. 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여름 말복 시즌을 앞두고 닭고기를 넣은 초계국수를 컵 국수 형태로 제공하는 여름철 간편식 메뉴를 출시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업체는 기존에 있었던 컵 치킨 메뉴를 복날 한정으로 재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재출시 4주 만에 누적 판매 3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다양한 간편식 메뉴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료 판매만으로는 점포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식사형 메뉴를 결합해서 생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에 달하는 등 물가가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페나 편의점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알바생들의 업무만 많아졌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생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에 선박 최대 2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We don't build ships in America anymore. They come from South Korea and from China. In 2022, America built 5 commercial ships. China built 1,800 commercial ships in 2022.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2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이번 결정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